미국 애리조나 한 산불 현장. 열감지 센서도 드론도 아무 이상을 감지하지 못했던 그곳에서 단 한 마리의 개가 조용히 한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몇 분 뒤 모든 장비가 침묵하던 그 땅속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개는 도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그리고 왜 주인조차 알지 못했던 3년 전 죽음의 진실이 이 개의 발걸음에서부터 다시 시작되려는 걸까요? 한국에서 온 구조견 하늘이, 그의 후각은 불보다 먼저 진실을 감지했습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린제이 마샬입니다. 산불 감식 요원으로 15년째 일하고 있죠. 매번 현장에 도착할 때마다 그 익숙한 불씨 냄새가 제 코끝을 스치면 온몸이 굳어버립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마샬, 이번 현장은 아직 위험해. 열감지 센서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해. 동료의 말이 귓가에 울렸지만 머릿속은 3년 전 그날로 돌아가 있었어요. 남편 마이클이 마지막으로 무전을 보냈던 그날. 린제이, 걱정 마. 이 한국산 열감지 장비가 있으니까 진원지 확인하고 바로 돌아올게. 마이클은 항상 첨단 장비를 신뢰했습니다. 특히 그 한국산 열감지 센서는 그의 자랑이었죠. 하지만 그날 그 장비는 오류를 일으켰어요. 화염 온도를 실제보다 낮게 측정했고 대피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무전 소리가 끊겼을 때 저는 알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불이 앗아갔다는 걸. 그날 밤 병원 채플에서 마이클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지만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어. 그 일을 마치고 반드시 당신 곁으로 갈게. 약속할게. 눈물을 삼키며 다짐했죠. 불의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가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으니까요. 린제이, 괜찮아. 동료의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손에 쥔 열감지 장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난 다시는 한국 제품을 믿지 않아. 절대로. 그때 현장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잭 하우어, 국토안보부 고위 간부였죠.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현장을 스캔하듯 살펴봤습니다. 감식 결과는 데이터로만 말해주세요, 마샬. 당신의 직감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제게 말해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이래요. 직감은 감성이고 시스템은 과학이라면서요. 하지만 제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건 바로 그 완벽한 시스템이었는데 발밑에서 타다 남은 잔해들이 바스러졌습니다. 이 잿더미 속에 누군가의 삶이, 꿈이, 사랑이 묻혀 있겠죠. 마치 3년 전 제 모든 것이 묻혔던 것처럼. 워싱턴 외곽 캠핑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어요. 타다 남은 텐트와 캠핑 용품들 사이로 작은 신발 한 켤레가 보였죠. 아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8살 소녀와 10살 남자아이. 잠든 사이에 불이 그만. 현장 경찰관의 말이 가시처럼 마음을 찔렀습니다. 드론을 띄우고 열감지 센서를 가동하며 원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AI 분석 시스템도 풀가동했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장비가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방화의 흔적도 자연 발화의 증거도 없었어요. 자연 발화입니다. 잭 하우어가 공식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발화점 주변의 패턴이 자연 발화와 맞지 않아요. 더 조사해봐야 합니다. 제가 반박했죠. 잭은 비웃듯 고개를 젓더니 제 보고서를 덮어버렸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추측은 의미 없어요. 정해진 절차대로만 진행하세요. 그의 말투와 차가운 눈빛이 마이클의 사고 당시를 떠올리게 했어요. 그때도 누군가가 이렇게 차갑게 사건을 종결시켰죠.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마이클의 사고와 잭 하우어가 관련이 있을까? 사람이 죽었어요, 잭. 아이들이요. 이대로 넘어갈 순 없어요. 감상에 젖지 마세요, 마샬. 우리는 감정이 아닌 증거로 일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마이클의 사고 기록을 다시 살펴봤어요.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당시 보고서에 잭 하우어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이걸 발견한 걸까요? 일기예보에선 다음 주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거라 했어요. 또 다른 화재 위험이 높아질 테죠. 무언가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노트북에서 한국 뉴스 페이지가 떴어요. 진돗개 하늘이 산불 예측으로 마을 구하다. 기사를 읽으면서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 경상도의 한 진돗개가 산불이 나기 전 이상 행동을 보여 주민들이 미리 대피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개는 특별한 훈련을 받은 소방견이었지만 장비가 감지하지 못한 위험을 본능적으로 알아챘다고 합니다. 이거야. 진돗개 하늘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개라면 제게 의심을 피하면서도 진실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이는 제 생각보다 훨씬 빨리 도착했습니다. 한국 소방청에서는 그를 특별 교류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보내주었어요. 하늘이는 단순한 소방견이 아니었습니다. 경상도 산불 당시 그는 불이 붙기 4시간 전 이상행동을 보이며 마을 입구에서 짖기 시작했죠. 주민들이 그를 무시했지만 하늘이는 포기하지 않고 한 가정집의 문을 긁어댔어요. 결국 노부부가 하늘이를 따라 마을 회관으로 대피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두 가정도 함께 대피했습니다. 2시간 후 산불이 그들의 집을 덮쳤죠. 더 놀라운 건 이듬해 봄 하늘이가 강원도의 한 등산로에서도 비슷한 행동으로 관광객들을 구했다는 거예요. 한국 소방청장의 인터뷰 영상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늘이는 사람이 못 보는 불을 먼저 느낍니다. 화재가 일어나기 전 불안정한 공기의 흐름, 미세한 온도 변화까지 감지하죠. 특히 하늘이의 후각은 특별합니다. 일반 개보다 3배 이상 민감해서 불이 타면서 나오는 미세한 화학물질의 냄새를 1km 밖에서도 감지할 수 있어요. 인간이나 기계로는 절대 포착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잭 하우어에게는 이 모든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의 죽음과 그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개인적인 반려견이라고만 소개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하우어가 저를 의심하지 않게 해야 했어요. 첫 임무 현장은 도심 외곽의 폐공장이었어요. 불이 난 흔적이 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곳이었죠. 잭 하우어도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새로 키우는 개인가요? 잭이 하늘이를 보며 물었어요. 네, 최근에 입양했어요. 같이 다니기 편해서요.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왔습니다. 쓸데없는 감상이군요. 실용적인 면에서 걔는 조사에 방해만 될 텐데 그가 하늘이를 무시하듯 지나쳤어요. 저는 무시하고 하늘이와 함께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늘이는 민감하게 공기를 맡더니 갑자기 특정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하지만 열감지 센서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죠. 데이터가 깨끗해요. 이 구역은 안전합니다. 제게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직감은 하늘이를 따르라고 했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결국 센서를 신뢰하기로 하고 하늘이의 움직임을 무시한 채 현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갑자기 공기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숨이 막히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강한 힘이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하늘이가 제 팔을 물고 있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그를 따라 밖으로 뛰쳐나왔고 그 순간 폭발음과 함께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뒤돌아봤을 때 하늘이는 차분하게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개는 단순한 감지견이 아니라 제 목숨을 구한 구조자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하늘이의 행동을 세심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였지만 점점 그의 행동에서 패턴을 발견하게 됐어요. 하늘이는 일반 열감지 센서보다 훨씬 더 미세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한 번은 산불 진화 작전 중 모든 장비가 완전 진화를 보고했을 때였어요. 하늘이만 특정 지점을 맴돌며 앉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특이해서 제가 직접 확인해보니 땅속 깊은 곳에서 잔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식물의 뿌리를 따라 퍼져나가던 불이었죠. 여기 지하 화재가 진행 중입니다. 긴급 지원 요청합니다. 제 보고를 받고 진화팀이 도착했을 때 소방대장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발견했죠? 하늘이가 찾아냈어요. 이 아이가 없었으면 다 탔을 거예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하늘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오랫동안 기계만 믿어온 건 아닐까. 마이클이 기계를 맹신했던 것처럼 하늘이는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잭 하우어가 제 보고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해주세요. 개의 도움으로라는 문구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추가 조사 결과 정도로 바꿔요. 하지만 사실이 아니잖아요. 하늘이가 없었다면. 마샬, 우리는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일합니다. 개 한 마리의 우연한 행동을 공식 보고서에 넣을 순 없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개인 기록에 모든 상황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언젠가는
이 기록들이 필요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으니까요. 하늘이와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그와 묘한 신뢰를 형성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때로는 단순한 시선 교환만으로도 서로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동료 같았죠. 제 카우어와는 절대 가질 수 없었던 신뢰였습니다. 버려진 농가에서 연쇄 방화 흔적을 조사하던 날이었습니다. 하늘이와 함께 세 번째 현장을 살피고 있었죠. 타다 남은 집 앞에서 하늘이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귀를 쫑긋 세우더니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하늘이? 그는 대답 대신 집 안으로 달려갔어요.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급히 따라 들어갔죠. 검게 그을린 거실을 지나 어린이 방으로 보이는 곳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는 이미 무언가를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타다 남은 인형이었어요.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인형은 한쪽 팔과 얼굴 일부가 불에 녹아내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여기 살던 아이는 어떻게 됐지? 동료에게 물어보니 다행히 가족들은 모두 대피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3년 전 마이클의 마지막 무전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린제이, 나 여기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 확인하고 즉시 나올게.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널 영원히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마. 그리고 연결이 끊겼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마이클이 불 속으로 들어간 이유가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였다는 것. 하지만 그곳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열감지 센서의 오류로 인한 착각이었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따뜻한 감촉이 느껴졌어요. 하늘이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제 슬픔을 이해하는 것처럼 손을 뻗어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너도 이 고통을 아는 거니? 그의 눈에서 인간적인 이해와 공감을 읽은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3년간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차가운 재와 잿더미 사이에서 하늘이는 저에게 다시 느낄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타다 남은 인형을 조심스레 들어올렸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쇄 방화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이 모든 일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하늘이, 이제 우리가 진실을 찾아야 할 때야. 하늘이는 마치 이해한 듯 일어나 제 옆에 섰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늘이와 함께한 10번째 수사 현장. 이번엔 산속 깊은 곳의 폐광산이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우연한 발화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하늘이의 행동은 달랐어요. 그는 계속해서 한 지점을 맴돌았습니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어, 하늘이.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호기심에 저도 무릎을 꿇고 그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30cm 정도 파냈을 때 무언가 금속성 물체가 나왔어요. 이게 뭐지? 녹슬었지만 분명 의도적으로 묻은 발화 장치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장치의 설계가 제 남편 마이클이 희생된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하다는 점이었어요. 이럴 수가. 즉시 증거를 수집하고 실험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이클의 사고 기록을 다시 살펴봤어요.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당시 현장 책임자가 잭 하우어였다는 것.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던 중 잭이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일하고 있군요. 그 개는 어디 있죠? 하늘이요? 오늘은 쉬게 했어요. 잭은 안도하는 듯 했어요. 좋아요. 마샬,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의 이런 특별한 수사 방식이 윗선의 눈에 거슬리고 있어요. 개인적 감정을 배제하고 시스템에 따라 일하는 게 어때요? 시스템요? 당신이 말하는 그 시스템이 제 남편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알았죠. 당신이 현장 책임자였다는 걸. 잭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불행한 사고였어요. 사고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것도 찾아냈으니까요. 서류 한 장을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산 장비 제조사의 경쟁업체로부터 잭에게 전달된 송금 내역서였죠. 당신은 뇌물을 받고 한국 장비의 오류를 은폐했어요. 남편이 죽던 날에도,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죠.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목숨이 희생됐는지 아세요? 잭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증거가 없을 텐데.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당신이 받은 모든 뇌물, 조작한 모든 보고서, 하늘이가 찾아낸 발화 장치와 당신의 계좌 내역까지요. 조심하세요, 마샬. 그런 주장은 당신 경력에 치명적일 수 있어요. 이미 증거를 확보했어요. 그리고 내부 고발 절차도 시작했습니다. 잭은 위협적으로 다가왔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직위 정지를 당할 각오도 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위해서라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자 하늘이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의 따뜻한 존재가 이 모든 싸움을 견딜 힘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계가 미국의 부패한 시스템 속에서 정의를 되찾는 열쇠가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내부 고발 이후 3개월, 조사위원회는 잭 하우어의 충격적인 비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한국산 장비 제조사의 경쟁사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장비 오작동 증거를 은폐했던 거예요. 마이클의 사고 때도, 그리고 최근의 모든 화재 조사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발견됐죠. 조사 마지막 날, 회의실에 잭 하우어가 들어왔을 때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자신감 넘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잭 하우어, 당신은 직권남용, 증거인멸, 공문서 위조,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쇳소리가 마치 마이클과 희생된 모든 이들의 정의를 선언하는 것 같았어요. 잭이 수갑을 찬 손을 내려다보는 모습은 허탈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경찰에 이끌려 나가며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을 때 저는 미소 짓지 않았어요. 그저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진정한 영웅은 누구인지 보여주고 싶었으니까요. 잭은 직위 해제되고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저는 특별 공로상을 받았지만 가장 큰 보상은 따로 있었어요. 한국 소방청의 초청으로 서울을 방문하게 된 것이죠. 서울의 119 구조대 본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사람과 동물, 그리고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시스템이었어요. 구조대장 김대위가 시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동물을 단순한 장비로 보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의 동료예요. 기계가 할 수 없는 판단과 직감을 가지고 있죠. 하늘이 훈련소에 도착했을 때 10마리가 넘는 진돗개들이 훈련 중이었습니다. 각각 다른 재난 상황에 특화된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진돗개는 한국의 역사와 함께 해온 충견입니다. 훈련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삼국시대부터 우리 조상들과 함께했죠. 임진왜란 때는 주인을 따라 전장에 나가기도 했고 일제강점기에는 주인 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야기도 많아요. 정말 놀라운 역사네요. 제가 감탄했어요. 네, 진돗개는 단 한 번 주인을 정하면 평생 충성하는 개예요. 한국 설화에는 주인이 죽은 후에도 무덤을 지키거나 주인의 원수를 갚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간 진돗개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늘이도 그런 충성심을 가진 개죠.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늘이가 저에게 보여준 충성심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아이들은 어떻게 선발되나요? 궁금해서 물었죠. 성격이요. 지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돕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하늘이는 그 점에서 최고였어요. 훈련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소방청장과의 만찬에서 제 경험을 나누었어요. 하늘이가 어떻게 제 인생을 바꿨는지, 어떻게 수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마샬 씨, 당신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소방청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감각과 인간을 믿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깨달았어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 한국산 장비에 대한 불신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끝나다니.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고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신뢰는 장비나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국토안보부의 하늘이 구조견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반대 의견도 많았지만 결국 시범 사업으로 승인되었어요. 6개월 동안 한국에서 10마리의 진돗개를 도입해 훈련시켰죠. 놀랍게도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진돗개들은 열감지 센서보다 평균 17분 빠르게 화재 위험을 감지했고 구조 성공률도 23% 높았어요. 이 결과에 힘입어 하늘이 프로그램은 전국 소방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워싱턴 소방청 앞에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새로운 소방청 엠블럼이 공개됐어요. 전통적인 미국 소방 마크 옆에 진돗개의 실루엣이 새겨진 디자인이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본능이 만나 생명을 구한다는 문구와 함께요. 소방안전교육 행사에서는 아이들이 하늘이와 다른 진돗개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하늘이의 귀를 조심스레 쓰다듬으며 물었죠. 이 개는 어디서 왔어요? 먼 나라에서 왔단다.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저도 나중에 이런 개랑 같이 일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가 미국의 미래까지 바꾸고 있었으니까요. 린제이, 축하해요. 당신의 고집이 옳았네요. 새로운 상관인 헬렌이 말했습니다.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하늘이가 있었으니까 가능했죠. 1년 후, 저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특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소방청장과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재난 대응 협력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협약의 이름은 하늘이 이니셔티브였습니다. 이 협약은 단순한 기술 교류가 아닌 인간과 동물, 그리고 기술의 조화로운 협력을 상징합니다. 장관의 연설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식이 끝난 후 하늘이와 함께 특별한 곳을 찾았어요. 바로 마이클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둔 그 산길이었죠. 3년 만의 방문이었습니다. 언덕을 오르는 동안 묘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예전에는 이곳이 공포와 상실의 장소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하늘이가 제 옆에서 조용히 걸었고 그의 존재가 위로가 되었어요. 정상에 도착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불에 탔던 숲은 이제 새로운 나무들로 가득했어요. 자연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었죠. 마이클, 나 많이 변했어. 처음엔 분노와 불신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달라졌어. 하늘이 덕분에.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흐트렸고 어딘가에서 새가 지저귀었습니다. 하늘이는 평화롭게 제 발치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내가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거야. 나도 마음이 편해졌어. 당신이 못다한 일, 내가 해냈어. 이제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주변의 숲에서 산들바람이 불어왔고 마치 마이클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도 고개를 들어 바람 속을 바라보더니 가볍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이제야 나도 불을 두려워하지 않아. 불이 앗아간 것도 많지만 하늘이라는 선물도 주었으니까. 일몰이 산 너머로 펼쳐지며 주황빛 하늘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불꽃 같기도 했지만 이제 그 불꽃은 저를 더 이상 두렵게 하지 않았어요. 파괴의 상징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빛으로 보였습니다. 하늘이를 안아들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불도 이겨낼 수 있겠지? 하늘이는 제 얼굴을 핥으며 대답했어요. 말은 하지 못해도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길, 구름 사이로 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는 불 속에서 온 개, 하늘이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재난의 현장에서, 때로는 치유의 순간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이는 저에게 다시 믿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계나 시스템이 아닌 진정한 동반자를 믿는 법을요. 불은 제 인생에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그 불길 속에서 만난 하늘이는 제게 더 많은 것을 돌려주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상실 속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 항아리였습니다.